자, 우리가 이 더치 커피와 또 이렇게 아주 친구가 같은, 그렇게 아주 밀접한, 그리고 아주 유사한 그런 커피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콜드 브루라고 하는, 이제 바로 그런 커피죠. 더치 커피도 찬물로 커피가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이 콜드 브루도 찬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콜드 브루를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직접 한번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커피를 만드는, 콜드 브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제가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콜드 브루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정에서 쉽게 콜드 브루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콜드 브루의 이 추출 방식은 침출식 또는 침지식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침출식이자 침지식. 말 그대로 커피가 물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더치 커피는 어땠죠? 더치 커피는 점적식이자 투과식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더치 커피와 같은 점은 찬물을 통해서 찬물을 통해서 커피를 추출한다. 다른 것은 추출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치는 점적식일 때 콜드 브루는 침출식이다. 바로 이런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쇄 커피를 찬물에 오랫동안 담가 교반 작업을 통해 물속에서 우려내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더치 커피는 커피 필터로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방울이 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부 쪽으로 커피가 추출이 된다면, 이 콜드브루 같은 경우는 분쇄 커피 자체가 그냥 물속에 가둬지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커피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교반 작업, 흔들어주는 작업이죠. 섞어주는 작업. 이 교반 작업을 통해서 커피가 물속에서 그냥 계속 우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드브루 맛 자체가 어쩌면 더치 커피 맛 자체보다 좀 더 깊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더치처럼 냉장 숙성을 통해서 커피의 향미를 아주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냉장 숙성 과정을 통해서 커피 자체가 보다 더 깊은 맛, 향미라는 건 뭐냐, 향과 그의 맛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 숙성을 통해서 맛이 훨씬 좋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콜드 브루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제가 몇 가지 도구를 가져놨다고 했는데, 자, 1차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 보틀 같은 이런 플라스틱 요 병에 제가 커피 가루를 좀 담아 왔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 자체가 500ml 병입니다. 이 커피를 만들 때 용량이라는 게 있겠죠. 흔히 우리가 그 더치나 콜드브루를 만들 때 그 용량을 1:10으로 우리가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보틀 자체가 500ml라면 원두는 50g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에는 원두 50g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분쇄도 자체는 이 더치 커피 같은 경우는 물이 투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 분쇄가 고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콜드브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드브루도 너무 곱게 하면 미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걸러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드브루나 더치나 분쇄도만큼은 그냥 거의 균일하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와, 이렇게 쉽게 콜드브루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500ml 정도 되는 이렇게 보틀에다가 다른 커피를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커피를 가지고 콜드브루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커피의 맛이 정말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산미가 있는 커피들. 흔히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커피라든가 아니면 케냐 커피 자체가 아로마가 풍성한 커피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자체가 숙성돼서 보다 더 풍부한 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커피를 가지고 만들어 보신다면 깊은 맛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틀에다가 원두를 갈아서 담아 놓고요. 자, 물 생수 500ml를 한 병. 그냥 바로 이대로
자, 부어줍니다. 자, 부어줄 때, 자, 보틀 끝까지 부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보틀에 하부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왜 그러냐면, 요 정도 공간을 남겨두셔야만 얘가 흔들 때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자, 뚜껑을 꽉 닫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찬물과 커피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교반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를 통해서 이 물 속에서 커피가 계속해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러나는 커피가 즉각적으로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직 숙성도 안 됐고, 그리고 커피가 보다 더 풍부하게 우러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담가놓은 이 커피를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을 할 때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시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물에 닿는 면적 자체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를 한 번씩 열어볼 때마다 눈에 보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면 흔들수록 커피 맛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우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콜드브루 500ml 한 병을 냉장에서 우린다 싶으면 24시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병의 원두와 물을 만나물을 통해서 교반 작업을 해주고 물속에서 계속해서 우러나게 해주고 흔들어짐으로 인해서 냉장 숙성의 과정을 같이 거치는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해놨다가 자, 24시간이 흘렀으면은 이제 얘를 걸러줘야 되잖아요. 이 걸러주는 과정이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보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클레버라고 하는 도구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요 클레버 자동 드리퍼라고 하는 이제 도구죠. 요 클레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종이 필터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깔끔하게 거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보다 더 풍성한 향미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융으로도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융도 없다, 뭐 여가지도 없다 그런 분들은 면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면수건 같은 거를 깔아놓고 컵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부어줘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속에서 잘 우러난 커피, 이런 커피가 있으면 커피를 이제 개봉을 하고 제가 클레버 위에다가 한번 잘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레버 위에다가 잘 부어주면 요 속에서 이제 커피가 잘 우러나고 클레버의 특징 구조 자체가 자동 드리퍼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시면은 클레버 안에서 커피가 계속해서 하부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부 쪽으로 커피가 우러난 물이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연한데 요게 시간이 24시간 정도 계속해서 교반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피라면 보다 진한 이제 그런 커피를 연출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콜드브루 자체가 이렇게 찬 물 속에서 침지식의 추출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러나는 그 커피의 깊이 자체가 말씀드린 것지만 시간이 보다 더 오랫동안 담겨져 있다면 그리고 교반 작업, 흔드는 작업을 섞어주는 작업을 보다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맛이 보다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장에 가서 콜드브루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 얼추 아시죠? 거의 5,000원 넘어갑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방법 자체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도 보다 쉽게 커피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병에다가 잘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병에다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유리잔들, 아이스잔, 마찬가지 이렇게 아이스잔에서 커피가 담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보관이
이 냉장 숙성이 통해서 꼭 밀폐가 돼야 됩니다. 밀폐 용기. 보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 향 자체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 추출이 자, 이루어졌으면은 자,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커피가 여과지를 통해서 걸러진 거죠. 자,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커피를 교반 작업을 통해서 추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피의 은은한 색이 연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벌써 지금 찬물에 우렸던 그 숙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카페인이 별로 없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틀만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어떤 여가적인 어떤 장치만 있으면은 보다 더 콜드브루를 맛있게 마실 수가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면은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콜드브루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뭐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뭐 몇 가지 원두 가운데서 뭐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원두 정말 맛있습니다. 산미가 아주 좋은 그런 원두이기도 하고 아니면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고 하는 그런 원두도 괜찮고요. 뭐 케냐 더블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두도 아주 맛있는 그러한 콜드브루의 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콜드브루와 카페인은 그런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이 되잖아요. 과연 콜드브루라 해서 넣지라고 해서 찬물로 내린다고 해서 카페인이 아주 없을까?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카페인이라고 하는 그 성분 자체는 뜨거운 물에서 커피를 우려낼 때 이 카페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찬물로 우려내는 콜드브루나 이 더치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아주 적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찬물에서 커피가 우러나고 추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드브루는 일반 뜨겁게 내리는 커피보다는 카페인은 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인은 우려내는 그 온도 외에 그 추출 시간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두도 중요하고 물의 온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커피를 얼마 동안 우려낼 것이냐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잘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콜드브루 또는 그 더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추출 시간이 10시간에서 14시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아무쪼록 누적되는 카페인이 좀 있겠죠. 카페인이 뭐 100%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속에 아무리 찬물이라고 하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 자체가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우러나는 그 느낌 안에서의 카페인은 소량으로 있을 수 있다. 완벽한 뭐 디카페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용량 자체가 흔히 우리가 한 100mg에서 140mg 정도 보거든요. 물론 이것도 뭐 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쩌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페인 성분은 어떤 추출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서 함량 차이가 있다는 변수, 늘 이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추출에 있어서 뭐 변수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변수가 없는 커피가 너무나 없을 수 없지요. 늘상 작은 용량 차이 하나만으로도 변수가 생기거든요. 최근에는 그 카페들마다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자동 그라인더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원두의 양을 잘 맞춥니다. 뭐 분쇄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맞춰져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매장도 다 수동 그라인더를 사용했다고요. 수동 그라인더라고 하면 바리스타가 직접 전원 버튼 누르고 커피가 갈아지고 손으로 원두 가루를 다 빼놔야 됩니다. 근데 바리스타들마다 이 빼내는 그 원두의 양이 그램수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이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맛없는 커피는 없다. 못 만드는 바리스타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이 변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커피를 만듦에 있어 가지고 맛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다양한 카페인 이야기, 그리고 콜드브루 이야기, 뭐 더치 이야기, 디카페인 이야기, 이 커피에 관련된 그런 화학적인 물질에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콜드브루도 우리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콜드브루 한 잔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향을 주듯이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여러분에게 행복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